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조선의 양명하기, 그죠? 정제도. 대신 읽어보시면 명나라 때 중국의 왕수인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대로 계승했어요.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 한국 유교학은 성리학과 양명학이 있다. 선현의 가르침에 따르면 양지는 마음의 본체이며 양지에 정성스럽고 사랑하고 측은해하는 것이 곧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양지가 마음의 본체다. 라고 했어요. 다음, 선현은 마음이 곧 이치다. 라고 했어요. 심즉리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단서로 해서 이건 양명학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기서 선현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마 왕수인 의미할 것 같죠? 예. 이것은 마음의 조리가 곧 이치라는 것이지 마음과 이치를 두 물건으로 보고 그것을 합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음과 이치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마음과 이치를 두 물건으로 보고 그것을 합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라고 했죠. 자, 마음과 이치를 두 물건으로 보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쉼의 물이 쉼의 물. 왕수인의 양명학에서 인간의 마음과 이치를 분리하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 마음에만 이치가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것은 왕수인의 양명학을 이어받은 조선 양명학이다. 그럼 강조할 것으로 접근한 것 1번 인간이 도덕적 판단과 실천의 주체임을 자각해야 합니까? 네. 맞죠? 네. 예. 인간의 마음에는 생생한 이치가 있다라고 하죠. 그죠? 네. 생생한 이치를 뭐라고 했지? 정제두가 생리라고 했죠? 자, 본문 34쪽에 보시면 인간 마음에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 생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도덕적 주체임을 자각하고 사욕을 극복하여 양지를 실천하자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이 도덕적 주체이다. 도덕적 판단과 실천의 주체이다. 그리고 양지를 실천하자라고 했어요. 34쪽을 보면서 2번 인격 완성을 위해 개별 상대 이치 탐구에 힘써야 한다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요거는 성리학 느낌이죠. 네, 성리학. 다음 이론적인 탐구를 철저히 한 후에 도덕적 실천을 해야 한다. 요것도 아니에요. 성리학 느낌이죠. 성리학. 2번 성리학, 3번도 성리학. 양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마음의 이치에 따라 행해야 한다. 형성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양지는 이미 있어. 양지가 발휘되도록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지. 형성이라는 용어가 틀렸네요. 자, 양지가 실현되도록 발휘되도록 이런 식으로 했으면 맞았을 텐데 말이죠. 그 다음 5번 나의 마음이 아닌 외부에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찾아야 한다. 마음 밖에는 심해문. 객관적인 판단 기준은 마음 밖에서 찾을 수 없죠. 네. 마음의 이치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인데 이치는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려요. 성리학이어서 틀렸죠. 참고로요 어저께 그 말 했었어요. 맹자의 양지 양명서를 주자와 왕순이 다 물려받았는데 그런데 맹자도 본성 속에 그러면은 양지가 들어있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선천적으로 알미 들어있는데 굳이 주자는 교육과 학습을 강조하죠. 네. 그리고
알아야 제대로 행할 수 있다. 네. 선지후행이죠. 네. 그래서 왕수인과 비교했을 때 알을 강조하는 주지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의문을 가져요. 왜 똑같이 둘의 공통점, 어제 푼 문제에 둘의 공통점, 본성 속에 양지가 있다. 둘의 공통점이었거든.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뭐지? 왜 이런 주장을 하지?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보충 설명하자면 주자도 양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충분하진 않아요. 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자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이치를 아는 어떤 윤리로서의 이치가 있고 과학적인 물리로서의 이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고나기를 이런 윤리적인 선을 알고 하는 이런 측면의 윤리적인 이치는 거의 타고나지만 외부 사물에 담겨있는 이치, 물리에 관한 것들은 외부 사물을 궁리하고 탐구하고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해야만 그것이 다시 우리의 양지가 확장이 되는 거죠. 지극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적인 탐구, 이론적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양지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왕수인은 견해가 달라요. 왕수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지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수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격적인 능력, 타고나는 양지로 모든 것이 충분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사물에 대한 짱구가 필요 없어요. 이론적 학습이나 탐구나 경험이 필요 없어요. 경험적 학습, 경험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거죠. 왕수인에게요. 굉장히 극단적인 성선설이고 이 마음이 양지라고 하는 마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네. 다음. 오 번 네. 다음은 한국 유교 사상가의 주장이다. 한국 유교에 성리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명학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요? 좀 실학도 들어갑니다. 네. 그죠? 심지어는 동학도 유학을 계승한 거고 위정 척사도 유학이죠? 한국 유교 사상이죠? 네. 예. 위정 척사는 성리학을 거의 그대로 주자 성리학을 계승하고자 지키고자 하는 것이었고 당시 지배층이 원했던 것이었고 동학은 비슷한 시기에 피지배층들이 유불도를 조화시킨 유불도와 경천사상을 조화시킨 게 동학이죠. 여기 유교적인 내용이 동학에도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국개몽사상에도 박은식 같은 경우에 양명학적인 관점에서 애국개몽사상을 펼쳤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개화사상은 약간 실학 느낌? 실학의 느낌으로 이제 동도서기 이런 걸 주장하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다 한국의 유교 사상이다, 유학 사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 5번에서는 제시문 보니까 느낌이 오네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닦아 도를 지향하는 것이 사람의 본연이다라고 했어요. 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며 정력. 예. 이걸 확실히 정리해볼까? 선을 좋아하고 라는 표현은 누가 잘 안 써요. 정약용의 유니크한 성 기호설이죠. 어제 비오선 말했지 않았어요? 말했어요. 누구?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게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의 단시설 어제 막 엄청 열심히 공부했죠? 네. 네.
또 새로워요? 그 다음 맹자가 말한 밖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밀고 나가서 밖으로 사덕을 성취함을 뜻하는 것이지 밖의 사덕을 끌어들여서 안의 사심을 발동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심은 사단지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지심문을 다시 설명하자면 이게 다 정약용의 주장인데요. 선생님이 정약용의 마음에는 사단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시작점으로 해서 시초로 해서 반드시 실천을 해야만 사덕. 덕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돼요. 후천적으로. 그래서 성선설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덕이 본성 속에 있어야만 성선설인데 이 덕, 사덕, 인의예지의 사덕은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선설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인성 속에 사단이 들어있다고는 해요. 사단이라고 하는 감정. 이 감정이 바로 어떤 기호죠, 기호. 기호로서, 경향성으로서, 어떤 가능성으로서 보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호를 가지고 있다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결단 정약용이 말하는 자주직권 자유의지죠. 이것으로 선택해서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선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단심, 사탄 여기서는 사심 네 가지 선한 마음이죠. 선을 좋아하는 마음. 그것이 안에 있는데 밀고 나가서 밖으로 사덕을 후천적으로 성취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 사단은 누구나 지니고 있는 선한 마음일까요? 네. 맞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 니은. 사덕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본성일까요? 후천적으로 실천해야 형성되는 걸까요? 후천적으로 실천해야 형성되니까 네. X죠. 솔직히 이거 처음 풀 때 되게 헷갈렸죠? 네, 이 문제. 그 다음 사단은 사덕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실마리다 라고 했는데요. 사단은 이미 있는 사덕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실마리일 뿐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누구의 단서설? 이것은 그렇지 성리학 주자의 주희 주자의 단서설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단서설과 단시설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만 디귿이 정약용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자 사덕은 인의예지 사덕은 사단 측은소 사양 12지심을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얻게 된다. 자, 사단을 실천함으로써 후천적으로 얻게 된다. 네. 나중에 형성된다. 맞죠? 네. 정답은 기억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 제대로 모르면 답만 외운다는 것도 너무 헷갈리죠. 맞아요. 제대로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거지. 또 어디를 풀어볼까? 실전으로 가요? 네. 1번. 저는 좋아요. 자, 각과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항상 제시문을 보면 처음에는 막막한데 한 번 읽었을 때는 안 떠오르지 헷갈려. 이게 누구지? 그러다가 두 번 읽고 세 번 이렇게 보면은 뭔가 서로를 구별해주는 뭔가 차별성을 갖는 단서들이 보여요. 그거를 캐치를 해내야겠죠? 각
정은 하나이지만 4단이다 7정이다 말하는 것은 오직 리만을 말할 때와 기를 겸하여 말할 때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4단은 7정을 겸할 수 없으나 7정은 4단을 겸할 수 있다. 솔직히 첫 번째 문장만 가지고는 이거 속력이 다 공통점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이건 확실히 누구일 것 같아요. 이죠. 네. 전체를 아우른다는 측면에서 볼 때 4단은 7점만 못하며 순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7점은 4단만 못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알고 나면 이 말이 참 지당하신 말씀이고 참 맞는 말씀인데 그냥 막연하게 보면 짜증나는 말씀이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이 애매하고 모호한 말들은 뭘까? 주자 성략을 이어받은 이황과 다른 개혁 사상을 주장했던 그래서 주자가 말하지 않은 주자의 주장을 조금 곧대로 받아들인 이황과 달리 조금 해석해보는 이거든요. 갑은 이인데요. 여기 그대로 말한 것을 도표로 그려볼 거예요. 4단은 7정을 겸할 수 없으나 7정은 4단을 겸한다. 7정 속에 4단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7정이 4단을 포함한다를 줄여서 7포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벤다이어그램으로 하면은 7정 속에 4단이 포함돼요. 이거는 이황과 완전 다르죠. 네. 그죠? 네. 지금 을이 이황이거든요. 이황은 4단과 7정을 나무가 분리시키죠. 네. 순수한 이와 기가 겸한 섞인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이쪽을 굉장히 공경하려고 하죠. 네. 겸. 어떻게 감히 이 고귀한 리의 세계가 비천한 기의 세계와 섞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체를 아우르는 측면에서는 7정이 더 전체를 아우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순수하다, 악이 섞이지 않았다 라는 면에서는 4단이 더 순수하죠. 네. 예, 그 말이고요. 이황 볼게요. 성을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면 정 또한 이와 기로 말할 수 있다. 이거는 주자 성략에서부터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물론 4단과 7정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와 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각각의 유래와 관련하여 주되거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말한다면 어떤 것은 이라 하고 어떤 것은 기라고 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그럼 4단과 7정을 이야기할 때 이가 주가 되는 게 있고 기가 주가 되는 게 있다고 분리할 수 있는 게 어찌 불가능하겠는가 이거거든요. 그럼 이가 주가 되는 건 뭐예요? 4단이죠. 네. 리가 주가 되는 건 4단. 그 다음에 기를 겸해서 나타난 거. 이가 기와 결합돼서 나타나는 거 뭐예요? 7정이죠. 그래서 7정은 사실은 이가 이렇게 작게 들어가야 돼요. 기에서만 오는 건 아니고 기와 이가 결합되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기에서 오는 마음이 있는데 모든 것은 항상 이와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칠포사로 가는 게 좀 이치 맞지 않아요? 그런데 네. 이황은 엄격하게 구분하려고 했어요. 예. 이 세계를 조금 더 손상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불의 입장을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조절한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적응이 됐나요? 순서대 문제 겁먹지 마시고 자 A에는 이만 들어가야 되고
only 이만 들어가죠. A는 네. 여기는 이면 돼. 네. 여기는 이황이면 돼. 자, 사단은 칠정의 순선한 측면을 가르치는 것인가? 이거 맞지 않아요? 네. 맞죠? 이거 사단은 칠정의 순선한 측면을 가리킨다. 이 주장 맞죠? 네. 이 황은 아니죠? 네. 공통점 아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사단은 이가 바란 성이고 칠정은 기가 바란 정인가? 이게 이의 주장이에요? 아니요. 이는 모든 것이 다 기발이죠. 네. 네. 기발만 인정. 칠정은 기가 바란 정이다 이 말은 맞는데 사단 자체가 성이 아니고 사단 자체는 정이에요. 감정. 선한 감정. 이 사단이 성이란 말 자체도 틀리고 사단도 기가 바란 정이죠. 네. 선생님이 이로 바꿔줄게요. 자, 사단도 기가 바란 정이고 칠정도 기가 바란 정이다. 이렇게 해야 이의가 맞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원래 문장으로 하면 둘 다 안 맞는 거예요. 다음, 마음의 작용은 이의 발현과 기의 발현으로 구분되는가? 구분한다 하면 이황이죠. 네. 이이니까 아니다라고 하겠지. 네. 원래 3번 문장은 이황의 주장이죠. 이해돼요? 네. 이황으로는 맞잖아요. 네. 마음의 작용은 이의 발현, 이의 발현, 이발 기수, 사단 지시, 그지? 네. 그 다음에 기의 발현, 칠정. 기가 발한 마음의 작용은 칠정이잖아. 그리고 이황으로 맞잖아요. 자, 마음의 작용이 있고 마음의 본체가 있죠. 그죠? 네. 저기 3번에 마음의 작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이 있는데 체용이 있지. 뭔 소리야? 자, 체용은 마음의 본체 할 때 체. 그 다음에 용은 마음의 작용할 때 용. 몸체자고 수용. 움직인다. 네, 움직임이죠. 마음의 본체가 뭐였어? 성이지. 마음의 작용이 뭐야? 정이지.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작용은 이황이 봤을 때 이가 바라는 여기지? 전부 마음의 작용에서 이가 바라면 뭐야? 사단이지. 이황에게 있어서 기가 바라는 것은 칠정이지. 그지? 그럼 이황은 사단과 칠정 중에 무엇을 더 신뢰했겠어? 사단을 신뢰했겠지? 네. 칠정은 가성과학이니까 성찰의 대상이야. 조심해야 돼. 이것이 이황의 주장이야. 이도 발할 수 있고 기도 발할 수 있다. 서로 따로 발할 수 있다. 이기후발설. 사단 칠정 논쟁 중에 이기후발설. 따로 발할 수 있다.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 선생님 지금 3번 반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마음의 이는 형태와 작용이 없는 순수하고 선한 것인가? 작용이. 마음의 이는 형태와 작용이 없는 순수하고 선한 것인가? 이게 이황의 주장일까? 이황의 주장일까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왜냐면 작용이 아니에요. 자, 이 마음의 이가 형태와 작용이 없어요?
우리 마음의 이가 리에서 오는 마음이 자 아까도 말했잖아. 마음은 체용이 있다고. 그지? 본체와 작용이 있지. 그래서 지금 이 항목을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마음의 작용인 사단이 있잖아. 사단 7종이 있지. 그지? 그럼 사단 같은 경우에는 뭐야? 순수하고 선한 건 맞는데 작용이 있어 없어? 있어요? 아니 작용이 없는 이 틀린. 그렇지. 작용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제시문하고 연결시켜서 봐봐봐. 제시문의 을이 제시문에서 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어서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 근데 없다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황의 주장은 틀려요. 네. 어려울까? 5번 이황 사단과 7종은 모두 기가 바라고 이가 타서 나타난 정인가? 기발 이승인가? 모두 기발 이승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 누구야? 기발 이승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면 5번 사단과 7종이 모두 기발 이승이다. 누구야? 이예요. 근데 이황 칸에 들어갔으니까 틀려요. 그 밑에 건 안 풀어도 될까요? 이왕 왔으니까 풀까요? 네. 자, 연결된 문제 세트 문제입니다. 풀려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이황 이에게 모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은 자 그러면은 2번의 제시문 7번 제시문을 실천하면 인이 되고 수호 지심을 실천하면 의가 되고요. 사양 지심을 실현하면 예가 되고 12 지심을 실현하면 지가 된다. 인의 지가 인간의 심중에 잠복해 있다는 주장은 믿을 수가 없다. 자, 인의 지가 인간의 마음 속에 잠복해 있다. 이미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 부정하는 거네요. 네. 누굴 것 같아요? 정약용. 예, 정약용이에요. 정약용. 그러면 정약용의 입장에서 두 사람을 비판해 볼까요? 반론해 볼까요? 사단을 확충해야 사덕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wan과 이는 이미 어때요? 본성 속에 있다고 사덕이 있다고 믿죠. 네. 주자의 성리학을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자의 단서서를 믿죠. 그럼 정약용은 1번에서 단시설 입장에서 단서서를 부정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1번 사단을 확충해야 사덕이 형성된다. 이게 뭐야? 단시설이에요. 1번은 정약용의 단시설이에요. 한 학생이 인상 쓰고 있어. 뭐야? 아, 원래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는 그런 고통이다. 진리를 새로운 진리를 터득하는 데는. 그러면 2, 3, 4번은 다 틀린 말이네? 네. 정약용 주장이 아닌가 보다. 그치? 사단이 사덕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임을 모르고 있다. 이거 뭐야? 단서설이죠. 네. 이거는 주자 거고 이왕이가 이어가는 거니까 네. 정약용 주장 아니고 3번 사단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성은 아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이왕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나요? 아니 3번 사단은 감정이지 본성은 아니다. 이 말은 이왕이도 그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왕 이 같은 주자스 패밀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본성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죠? 본연지성 사덕이 있다고 생각하죠? 네. 본연지성이 사덕이에요. 인내지.
이거 하면서도 막 선생님 걱정돼요. 본성을 네 글자로 확대 쭉 늘리니까 본연지성이고, 그 본연지성이 천리를 이어받은 순선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인의의 사독이다. 이거를 헷갈리지 않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본성은 사덕이다. 이거는 이해했죠? 네. 본연지성을 쭉 고음질로 느려요. 본연지성, 본성. 본연지성, 본성, 사덕은 순선해. 왜? 천리가 인간에게 깃든 것이니까. 인의지. 이 주자는 인의지. 인과 의의 천리가 사물에도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죠? 주자는? 네. 주자 스페인은 전부 이걸 동의하기 때문에 3번 비판할 거리가 못 되고요. 그 다음 4번 사단은 손을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 행위해야 갖춰짐을 모르고 있다. 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기들? 손을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 행위해야 갖춰지는 건 뭘까요? 정력. 사덕이죠. 네. 사덕은이라고 해야 되죠. 사덕은 손을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 행위했다는 것은 이미 실천했다는 거죠. 네. 사단이 확충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갖춰진 것이다. 사덕이어야 맞아요. 그럼 선생님 그럼 사단은요? 자,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은 정약용이 말한 기호 있잖아요. 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성향, 기호, 원래 그거를 구체화한 게 사독이에요. 사단 원래 안에 있다. 그쵸. 정약용에 있어서 선생님이 정약용 본성에 사단을 집어넣었잖아. 네. 이게 기호의 구체적인 거예요. 기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사단이에요. 볼래요? 측은 수, 오, 사양, 시리 지신 중에 어떤 게 선을 좋아하는 걸까요? 수. 측은이랑 사양이랑이 선을 좋아하는 거예요. 착한 것을 좋아하는 거. 근데 수호는 악을 미워하니까. 착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어떤 것이 악한 것을, 나쁜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걸까요? 수랑 시리. 시는 모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있겠다. 근데 이게 글을 비자잖아. 분별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 오가 뭐야? 미워하는 거지. 부끄러워하고 미워한다. 내가 잘못을 때 부끄러워한다. 남이 잘못한 것을 미워한다. 이것이 악을 미워하는 거잖아.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 속에 들어있지. 그러니까 정약용이 있어서 사단은 자기가 말했던 유니크한, 독특한 성기호설, 이 기호를 구체화시킨 게 사단이에요. 그러나 성선설은 아니에요. 이게 덕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머,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리지심 얼마나 도덕적인 감정이야. 성선설이네. 이렇게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이건 성선설이 아니래요. 감정일 뿐이지 본성은 아니래요. 기호일 뿐이지 가능성일 뿐이다 이거예요. 실천 안 하면 꽝이니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자, 5번 사단은 순선한 것이지만 실정은 악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이거는 이황이도 동의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황이도 이 말을 하거든요. 사단은 순선, 실정은 가성가. 이거는 다 동의하는 거니까 비판할 거리가 못 되죠? 맞아요. 네, 다음. 이제 몇 번으로 갈까요? 7번? 네. 그 중간에 안 풀어도 돼? 6번 6번, 7번 갈 거예요. 42쪽이야?
네. 예. 자, 우리가 맨 처음에 풀었던 문제도 조선 양명학이 있었는데 이것도 양명학이 좀 생겼나 봐요. 네, 해볼까? 6번. 자, 사람의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는 능히 밝게 깨달을 수 있다. 만사에 두루 통하여 어둡지 않고 측은 수호 사용 시비를 모두 행할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양지이며 또한 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국 사상가인데 양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한국의 양명학. 네. 누구예요? 정제주. 사람의 마음의 생생한 이치를 생리라고 했죠. 네. 네. 생리, 사리 수업 시간에 간단한 연구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양명학의 입장에서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인데 갑은 위에 있네요. 세트 문제여가지고 갑이 주자네요. 그죠? 네. 양명학의 입장에서 신통성정을 주장했던 그러한 신성론을 주장했던 주자에게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1. 사람과 사물에 이치가 풍부되어 있음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은 누가 할까요? 그 갑이 주자와 정제주 중에 갑이 네. 주자요. 주자가 하겠죠.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이치가 풍부되어 있다. 인의의 지에 덕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한 게 주자 성리학이잖아요. 그 다음 도덕의 기준은 오로지 마음에 있을 뿐임을 모르고 있다. 이거는 누구 주장일까요? 예. 그건 정제도. 양명학 왕수인 주장도 돼요. 네. 왕수인과 정제도 양명학의 주장 맞죠? 네. 네, 이거는 주자를 비판할 수 있는 내용 맞아요. 네. 인의가 뭐 사물에도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사람에게 선천적인 도덕적 판단 능력이 있음을 모르고 있다. 양지 도덕적 판단 능력 다 있죠. 네. 예, 주자도 있어요. 비판할 수 없고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선행을 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지난 시간에 엄청 민감하게 우리가 오랫동안 뭐 했던 게 뭐예요?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키라. 이거 누구밖에 없어요. 순자. 양지가 모든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참된 이치임을 모르고 있다. 내지 안 돼 있어요. 사물. 이거는 뭐야? 모든 사물에 심의 무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왕수인 정제도 다 아니죠? 네. 아니에요. 약간 주자는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네. 모든 사물에도 있다라고 하니까. 네. 두 번째 땡. 네.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군자는 권성은 악했어. 군자나 뭐 도둑놈이나 권성은 똑같다겠어. 네. 군자가 권성은 악했는데 군자가 귀한 것은 성을 교화하고 권성을 교화해서 인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나왔지. 네. 그 다음에 도둑놈 같은 소인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악한 본성을 따르고 그런 성정에 순응해서 멋대로 썩내고 이익을 탐하며 다투고 빼앗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지. 네. 그 선생님이 빨간 줄 그은 거 봐봐. 분명히 순자는 인위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지. 네. 예. 그게 화성교회지. 네. 근데 어제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몇 번 갖고 우리가 막 오랫동안 풀었지? 수비였던 것 같아요. 문제에서 다. 29쪽 6번. 아니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29쪽 6번 봐봐. 거기에 을 읽어봐. 인간의 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있지. 네. 봐봐. 그가 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지. 여기서는. 네. 근데 그 문제에서는 인간의 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랬지. 네. 이 두 말 잘 봐보면 서로 뭔가 충돌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네. 그 선생님이 어제 문제 풀 때 뭐야 이거 막 이랬잖아. 네. 근데
디테일한 차이로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걸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왜냐하면 자 29쪽에 을에 나와 있는 인간의 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본성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봐. 인간의 본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죠. 네. 주어지는 거죠. 네. 어떻게? 악으로. 악하게 주어졌죠. 네. 그래서 인위적인 건 아니죠. 주어진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원래 본성은 주어지는 것이다. 선하거나 악하거나. 근데 순자는 악하게 주어졌다고 봤어요. 그래서 인간의 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악하게 주어지지만 그 말이에요. 교화할 수는 있다. 본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주어지지만 인위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인위를 일으킬 수는 있다는 거예요. 교화. 나중에 인위를 일으켜서 화성기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말을 어떻게 보여? 분명히 인위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래? 이러면서 순간 뭐지? 그러면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다시 말해줘야겠다. 인위적으로 본성을 교화시킨다. 이게 순자만의 주장이에요. 네. 인위적으로 인위를 일으켜 본성을 교화한다. 변화시킨다. 순자만의 주장, 화성교육. 이 문제에서 인간의 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지만 교화할 수는 있다. 이 말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본성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요. 찝찝했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거든요. 다음. 우리 지금 사강하고 있죠? 상강의 7번 네. 벤다이어그램인 거예요. 자, 갑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의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때 옳은 진술은 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다. 선을 좋아해서 측은 사양의 마음이 있고 악을 싫어해서 소실이 마음이 있다. 이거 아까 거 날. 네. 그리고 이 네 가지 마음이 있어서 인의지를 이룰 수 있다. 이 사단이 있어서 이걸 확충하면 사덕 인의지를 이룰 수 있대. 아 이거 누구야? 정자경. 사단이 시작점이래. 단 시설. 을 볼까요? 성에는 인의지 신이 있고, 인의지 사덕인데 신까지 붙이니까 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상. 정에는 희노애고 애호욕이 있으니 오상 나왔네. 오상 외에 따로 성이 없고 칠정 외에 다른 정이 없다. 칠정 가운데 일욕이 섞이지 않고 순수한 것이 사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순수한 것이 사단이요. 칠정 이외에 다른 성이 없대. 오상 이외에 다른 따로 성이 없고 칠정 이외에 다른 정이 없다. 칠정 밖에 다른 정이 없어. 그럼 사단은 어디 있는 거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야? 칠포사 이이지. 그 다음에 이 칠정 가운데 사단이 아닌 이 부분은 어때? 악이 포함될 수 있지. 가성 가악이지. 여기에 인욕이 섞이지 않도록 사욕이 섞이지 않도록 수행해야 되죠. 예. 이게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게 사단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이 같은데? 네. 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다.
칠포사는 이미 알았고 이이가 주장하기를 오상 이외에 따로 성이 없대. 그런 거야. 인간의 선한 본성에 이 덕은 오상이다. 이게 이이의 주장이네요. 새롭게 알았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A 사당을 확충해야 본성인 사덕을 실현할 수 있다. 정약용만의 주장이지. 네. 이도 이렇게 말할까? 아니지. 아니요. 이거 맞아 틀려. 요즘에. 틀리지? 네. 사단을 잠깐만. 야 이거 정약용 아니요? 아니 이거 저기요. 사단을 확충해야 본성인 사덕을 실현할 수 있다. 본성인 사덕? 이거 정약용 아니야? 해? 얘들아 정량을 안 정약용 아니야? 사단을 확충해야 본성인 사덕 이 말 아니야? 해? 이게 정약용이 아니야. 이제 이거 틀려? 해? 네. 그다음 사단은 선을 좋아하는 마음을 실천해야 획득돼? 아니. 사덕이 있든. 원래 있었어? 해? 네. 그럼 이게 답이 되려면 이걸 뭐라고 그러지? 사덕. 사덕은 이랬으면 정약용 주장이지. 네. 네. 그치? 그래서 틀려. 그 다음에 B. 공통점. 사단은 도덕적 본성이고 7층은 일반적 감정인가? 두 글자만 붙여봐. 그럼 맞는 말. 본성. 본성이 틀렸지, 그렇지. 감정이지. 사단도 감정이고 7정도 감정이지. 그치? 근데 이게 둘이 그러면 같은 공통점이에요? B가 가운데 있으니까. 아, 이게 원래대로 사단이 도덕적 본성이라고 하면 둘 다 아니지. 네. 근데 지금 해서 말은 얘를 도덕적 감정이라고 하고 7층을 일반적 감정이라고 고치면 둘 다 맞는 거다 이 말이잖아. 그럴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저기 본성이라고 했을 때는 전제했을 때는 둘 다 틀린 거예요. 네. 사단은 도덕적 감정이에요. 사단은 감정이에요. 사단지심 감정이에요. 7정은 일반적 감정 맞고 이 말만 바꿨으면 맞을 뻔했어요. 오케이? 네. 4번 사단은 인의의지가 마음에서 드러난 순선한 감정인가? 맞아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만 맞냐 이거지. 정약용은 이거 동의하지 않을까? 안 하잖아요. 정약용은 아니지. 네. 이만 맞지? 이만. 그래서 정답이 4번. 왜 정약용은 아닐까? 왜냐면 이거는 마음에서 들어. 사단은 인의의지가 마음에서 드러난 순수한 감정이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성리학, 주자 성리학, 주자 패밀리들이지? 네. 그거 단서설이잖아. 4번 그지? 단서설을 말하잖아. 4번 사덕이 내재되어 있고 이게 드러난 게 사단이다. 또 단서설이야. 4번은 성리학이야. 네. 그래서 정답이 안 맞죠? 5번 정약용은 그럼 뭐라? 정약용은 본성 속에 사단지심이라고 하는 도덕적 감정이 있는데 이것을 확충했을 때 사덕이 실현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치? 그리고 이 사단은 무엇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기호. 그치? 이 기호. 근데 막 원래 사단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정약용. 너 그 말이 맞잖아. 사단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사단은 있었어. 근데 이 4번에서 뭐라고 했어?
인의지가 마음에서 드러났다 했잖아. 인의지가 원래 있었는데 드러난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 4번이. 그래서 정약용이 아니라고. 이거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이 마음 속에 인의지가 없지. 정약용은. 그러니까 4단은 인의지가 마음에서 드러난 선선한 감정이라 했으니까 틀리지. 이거는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단서서를 설명하고 있다니까. 그럼 마음이 없고 그냥 원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정약용이 원래 있다고 했지 않았어요? 정약용이 원래 있다고 한 것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이잖아. 근데 이 기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뭐가 된다고? 사단이 된다고. 그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건데, 선을 좋아하는 것은 측은 사양의 마음, 악을 싫어하는 것은 소시비의 마음. 이 네 가지 마음이 있어. 그리고 인의지는 원래는 없어. 나중에 확충해야 또는 실천해야만 사덕이 무슨 알겠어요. 이제 안 잊어먹겠지? 네. 그 다음에 4단과 7장은 각각 서로 다른 연원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다. 이거는 이가 아니야. 물론 정약용도 아니야. 누구야? 이황. 오지 않았어. 이황이라 했어. 네, 4단은 리에서 오는 거고, 7정은 기가 중심이 된 것에서 오는 거지? 네. 그 근원이 다르지?